이건 1910년 그림으로 복원된 티라노사우루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건 1993년에 개봉한 영화 주라기 공원의 티라노사우루스죠. 차이점을 찾으셨나요? 네, 바로 입술입니다. 과거 고생물학자들은 수각류 공룡들은 날카로운 이빨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피부 조직, 즉 도마뱀처럼 입술로 덮여 있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 공룡들이 영화를 통해 재탄생하는 과정에서 육식 공룡들은 보다 괴수처럼 묘사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이들의 입술은 사라지고 날카로운 이빨이 그대로 드러나는 복원도가 대중들에게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화 속 티렉스의 모습이 100% 잘못됐다고 할 수 없었던 건 수각류 공룡의 입술 유무는 공룡학계에 꽤 오래된 논쟁거리 중 하나였고, 어느 한쪽으로 결론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입술이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이며, 반대로 입술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하는 이유는 뭘까요? 또 지금은 어느 쪽으로 의견이 기울고 있을까요? 오늘은 티라노의 입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생물을 복원하는 데 있어 바탕이 되는 건 이들과 계통적으로 가까운 현존 동물입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수각류 공룡과 가장 가까운 새와 악어에게는 입술이 없기 때문에 공룡에게도 입술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특히 일부 고생물학자들은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공룡들은 이빨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이를 전부 덮는 입술을 지니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들 이빨의 최대 길이는 30cm에 달하고 뿌리를 제외해도 밖으로 드러난 길이가 거의 15cm나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척추 고생물학자인 마크 위튼 박사는 이빨이 길다고 해서 입술이 없는 건 아니라며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죠. 그는 긴 송곳니를 가진 맨드릴이나 구름 표범, 의외로 큰 이빨을 지닌 낙타 등 대부분의 이빨 동물들이 이빨의 크기나 길이와 상관없이 이를 덮는 입술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티렉스 같은 대형 수각류도 입술이 있었을 거라는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고생대 포식자였던 이노스트란케비아, 또 거대한 송곳니로 유명한 스밀로돈 역시 기존 복원도와 달리 송곳니의 대부분이 입술에 가려져 있었을 거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보면 공룡 입술 찬성파의 주장이 맞는 것도 같았는데, 그러던 지난 2017년 입술 반대론에 힘을 실어주는 결정적인 연구가 하나 등장합니다. 미국 카시디 대학의 고생물학자이자 티라노사우루스류 전문가인 토마스 카 박사는 티렉스와 꽤 가까운 친척인 다스플레토사우루스의 두개골의 표면을 분석한 결과 그 질감이 악어와 매우 비슷하다는 결론을 냈죠. 그는 악어의 경우 일부 피부 조직이 뼈 조직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두개골 표면에 울퉁불퉁한 패턴을 남기기 때문에 두개골 표면의 질감은 피부 조직의 형태와도 매우 관련이 깊다고 말합니다. 즉, 이 둘의 두개골 질감이 비슷하다는 건 티라노사우루스의 입 주변 조직이 악어와 비슷했음을 뜻하고, 이는 이들 역시 악어처럼 고라된 피부를 지녔으며 입술 없이 이빨이 밖으로 드러나 있었다는 주장으로 이어졌죠.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마크 위튼 박사는 티라노사우루스의 두개골은 오히려 악어와는 매우 다른 패턴을 보인다며 반대 주장을 펼쳤는데요. 그가 제시한 주요 근거 중 하나는 바로 두개골에 분포한 구멍의 개수였습니다. 지난 2009년 현재 워싱턴 주립대의 고생물학자이자 신경과학자인 애슐리 모하르트 박사는 여러 동물들의 턱뼈에 난 구멍의 개수와 입술 조직의 유무를 연구했는데, 그녀는 이 구멍의 개수가 50개 미만인 동물들은 사람처럼 매우 유연한 입술 조직을, 50에서 100개는 유연하진 않지만 치아를 덮은 입술 조직을 갖는다고 밝혔죠. 그리고 구멍이 100개 이상 분포한 동물들의 경우에는 입술 조직을 지니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악어의 경우는 턱뼈에 난 구멍이 거의 1000개나 됐고, 티라노사우루스의 경우에는 최대 81개에 불과했던 거죠. 마크 위튼 박사는 이 논문을 토대로 거대 수각류들은 유연하진 않지만 어쨌든 치아를 덮고 있는 입술 조직을 지녔을 확률이 높았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특히 그는 티라노사우루스는 두개골 표면의 질감이 여러 부위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이들의 피부 조직 역시 이처럼 다양한 패턴을 보였을 수도 있다고 밝혔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올해 3월 공룡 입술 찬성론에 무게가 실리는 논문이 사이언스지에 발표됩니다. 이번 연구를 이끈 미국 오번대학의 토마스 쿨렌 교수가 먼저 주목한 것은 이빨 표면을 덮고 있는 범랑질이었는데요. 범랑질은 수분이 없는 환경에서는 마모가 잘 일어나고 쉽게 깨질 수 있어서 대부분의 동물들은 입술로 이빨을 덮어서 지속적으로 수분을 공급하며 범랑질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그는 입술이 없는 악어의 경우 물속에서 생활하는 덕분에 수분에 의해 범랑질이 어느 정도 보호됨에도 불구하고 이빨이 상시 밖으로 드러나 있어 범랑질 표면의 마모가 심하다고 말했죠. 다만 이들은 이빨 교체 주기가 짧고 빈번해서 이런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는 있습니다. 반면 이번 연구에서 분석한 티라노사우루스와 다스플레토사우루스의 경우 범랑질이 악어보다 얇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엔 마모된 흔적이 거의 없었는데요. 이는 즉 이들의 이빨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았고 입술로 덮여
덮여 있었음을 뜻했죠. 뿐만 아니라 쿨렌 교수는 수강류 공룡의 위턱뼈에 분포한 신경혈관공의 배열 패턴도 입술이 있는 왕 도마뱀이나 바다 이구아나들처럼 나란한 형태를 띠고 있었으며 두개골 전체에 방사형으로 뻗어있는 악어와는 전혀 달랐다는 점도 이들에게 입술이 있었다는 증거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즉 티라노사우루스는 이런 모습보다는 이런 모습에 가까웠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고대 악어인 헤스페로스쿠스의 경우 중구 남방에 원뿔형 이빨을 지닌 현대 악어와 달리 수강류 공룡처럼 좁고 뾰족하며 가지런한 이빨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이는 초기 악어와 공룡의 공통 조상은 입술을 지니고 있었지만 훗날 이들 중 일부가 지금의 악어로 분기되는 어느 시점에서 입술이 퇴화됐음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연구진은 그간 티라노사우루스의 이빨이 너무 길어서 입술이 이를 모두 덮지 못했을 거라는 의견도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여기 두개골 길이에 따른 이빨 길이의 비율을 분석한 그래프를 보면 입술이 있는 현생 도마뱀들과 티렉스는 같은 선상, 즉 같은 비율에 놓여 있었고 심지어 티렉스보다 그 비율이 높은 왕 도마뱀류도 꽤 긴 이빨을 지녔음에도 입술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연구진은 대부분의 수강류 공룡들이 입술이 있었을 확률이 높다고 언급했죠. 자,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수강류지만 반수생 공룡인 스피노사우루스는 어땠을까요? 과거 이들은 악어와 두개골 모양이 비슷하고 악어처럼 반수생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입술이 없었을 거라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들의 두개골 질감이 악어와는 전혀 다르다는 점, 또 턱뼈에 난 구멍의 개수가 100여 개로 악어보다 훨씬 적고 배열 패턴도 방사형이 아닌 나란히 배열돼 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봤을 때 스피노사우루스 역시 입술이 있었을 거라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토마스 카 교수 등 입술 반대론자들은 여전히 이 주장에 동조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입술 논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과연 중생대를 포효했던 육식 공룡들의 이빨은 덮여 있었을까요? 아니면 드러나 있었을까요?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